안녕하세요.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. 이번에 공부할 단어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단원입니다. 매우 중요하고요. 앞서 공부했던 실근의 부호 단원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, 그리고 학생들이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고2나 고3이 돼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. 고2, 고3 돼서는 따로 또 이거를 해주지 않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고,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떠한 식들을 사용을 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, 나중에 지금 문제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2, 고3이 돼서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은, 자, 어떠한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. 자, a는 양수로 한정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두 실근 알파 베타와 또 상수 p, q, k 사이의 대소관계를 2차 함수식으로 바꿨을 때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총 6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래프와 함께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,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입니다. K보다 클 조건. 자, 먼저 그럼 두 근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얘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요.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하는 게 판별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렇게 되고, 자,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할게요. 알파와 베타. 자, 얘가 fx 그래프입니다. 자,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은요, k가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? 그러면 알파도 k보다 크고 베타도 k보다 크다.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자,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도 성립한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그러면 일단 두 근이 나올 거고, 자, K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FK는 두 번째 FK를 생각해 볼게요. 0보다, 자, K를 넣었을 때 0보다 위에 있겠죠. 그죠? K를 넣었을 때 0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1번과 2번식을 하면 K가요, 여기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 이 1번과 2번 조건으로는 녹색 K도 만족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녹색 K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바로 이 대칭축을 구하셔야 돼요. 그러면 파란색 K는 대칭축보다 작죠. 그래서 K가 이 파란색 부분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대칭축이 무조건 K보다 크다.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무조건 K는 알파와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즉, 두 군이 모두 K보다 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.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빠지면 얘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근이 모두 이번에는 K보다 작을 조건입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와 알파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자,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얘도 K가 두 군보다 모두 크려면, 그죠? 자, 모두 크려면 여기에 위치해야 되거든요. 그럼 K를 내가 이 fx에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되겠죠? 자, 그래서 fk가 0보다 커야 됩니다.
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만 한다면요. 잘못된 K, 즉 녹색 K도 존재한다라는 거죠. 이 녹색 K도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녹색 K로 마찬가지로 없애기 위해서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다? 바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K가 대칭축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K는 대칭축보다 커야 된다. 그러면 이 녹색 K가 사라지겠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두 군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조건 중에 모두 다 성립을 해야만 얘네들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,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.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K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. 자, 두 근 사이에 K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. 그죠? 무조건 서로 다른 근이어야만 그 두 근 사이에 또 다른 실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. 만약에 중근이면은 두 근 사이에 우리가 K를 넣지 못한다는 거죠. 그래서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, 이 K가 이 두 근 사이에 있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K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K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나는 궁금한 게 아니라 K는 두 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대칭축을 따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? 자, K를 넣었을 때 fx를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죠.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.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 K를 넣었을 때 0보다 작다.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원에서 두 근의 그 2차 방정의 실근의 부호 할 때도 서로 다른 부호면 얘는 이미 서로 다른 두 근이 됐다. 이렇게 두 근이 될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.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, 두 근이 모두 P, Q. 여기서는 Q가 P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. 이 사이에 있을 조건. 이 부분을 볼게요. 자, 또 우리가 그려보면, 자, 2차 함수를 그리겠습니다. 자,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할게요. 그럼 P하고 Q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, 자, 이 부분이 P, 이 부분이 Q가 된다면 얘는 만족을 하는 거죠. P하고 Q 사이에 두 근이 존재합니다. P하고 Q 사이에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 거죠. 자,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? 자, 두 근인데 서로 다르란 말이 없죠?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판별식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,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파보다 P가 작으면 당연히 FP는 0보다 커야 되겠죠? 그리고 세 번째 마찬가지로 FQ도 0보다 커야 됩니다. 이 조건들이 만족을 해야 돼요. 그래야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P를 넣으면 양수가 되는 거고 Q를 넣으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세 개만 한다면 또 뭐가 존재하냐면은 잘못된 P가 여기 있을 수 있죠. P가 여기에 있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두 근 만족하고 P가 0보다 커도 양수, Q도 0.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한다? 대칭축을 이용해서 만약에 네 번째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Q는 대칭축보다 크고 그리고 P는 대칭축보다 작으면 또 이 녹색 P는 사라질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완벽하게 처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는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맞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
자, 다섯 번째 볼게요. 두 근 사이에 PQ가 있을 조건. 자, 두 근 사이에 P와 Q가 있을 조건을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,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. 그럼 P하고 Q가 이 두 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돼요. 아까 우리가 3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3번에서도 우리가 말을 했죠. 사이에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다른 근이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리고 이 P하고 Q가 뭐 대칭축보다 커야 된다,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대칭축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. 다만 P하고 Q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P를 내가 이 fx에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, Q도 내가 이 fx에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다.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은 이 조건은 성립한다라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보시면요. 한 근이 PQ 사이에 있을 조건이에요. 자, 보시면 한 근만이 PQ 사이에 있을 조건입니다. 자, 어떤 형태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자,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식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한 근만 PQ 사이에 있다라고 하네요. 자, P하고 Q는 크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P가 있고 Q가 존재하면 무조건 이 사이에는 한 근이 알파라는 한 근이 존재하죠. 또 어떤 식이냐면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도 자, 이 상태에서는 Q가 P하고 Q 사이에 존재하죠. 자, 파란색을 본다면 Q가 두 근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. 녹색으로 본다면 P가 두 근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자, 그리고 원래 식을 보자면 자, 이 파란색 식을 보면요. FP는 양수여야 되고요. 그리고 FQ는 음수여야 돼요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쪽 녹색으로 보자면 FP가 음수여야 되고요. FQ가 양수여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원래대로 하자면 각각의 조건에 맞게. 하지만 이 두 녀석 모두 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FP와 FQ를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는 거죠. 그죠? 자, 얘는 양수,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. 얘는 음수,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.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. 지금 한 근의 분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조건. 자, 얘는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. 그 다음 두 번째,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칭축까지 확인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조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두 근이 서로 달라야만 이런 식의 성립하니까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을 조건 그러면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. 또 두 근 사이에 PQ가 있다. 두 근 사이에 어떠한 값이 있다라는 거는 판별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. 그리고 한 근만이 있을 조건은 원래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하나로 외우는 방법은 두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거는 비단 고1뿐만 아니라 고2, 고3 이 부분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정말로 고2, 고3 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근해분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x제곱 마이너스 2 괄호 k 플러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이다.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. 그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. 자,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은 이 식을 fx로 놓읍시다. 자, fx는
x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x가 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6입니다. 그러면 그래프로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두 근이 모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, 이렇게 돼서 1보다 모두 크다라고 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자,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1이 이 부분에 존재해야 되죠.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되겠죠. 자, 이제 첫 번째 우리는 할 게 뭐였냐면은 당연히 두 근, 실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. 왜?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. 자, 판별식을 짝수 공식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얘는 k 플러스 1의 제곱, 자, 마이너스 2k 플러스 6.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. 자, 그러면 k의 제곱 바로 할게요. 플러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5. 자,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. 자, 인수분해가 되네요. 플러스 마이너스. 그래서 k 플러스 5와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. 식이 더 크네요. 그러면 양 끝값이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첫 번째로 내가 구한 답이죠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.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바로 이 1을 넣었을 때 fx에 넣었을 때 얘가 fx인데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f1 자, 이 식에다가 1을 집어넣습니다. 1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. 그러면 마이너스 4k 그리고 플러스 5가 되나요? 플러스 5가 0보다 큽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k는 4분의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자, 여기가 1이 아니라 이 부분이 1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두 근이 1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? 이 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축은 어떻게 찾으냐면은 자,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습니다. 2차 함수에서 우리가 배웠어요. 그러면 축은 바로 그대로 넣어본다면 자, 마이너스 2a는 1입니다. 그리고 b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네요.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고 2도 약분이 되니까 결국 k 플러스 1만 남죠. 자, 얘가 어떻다? 1보다 오른쪽, 1보다 커야 되겠죠? 자, 얘가 1보다 커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. 이렇게 조건이 나오죠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부등식에 표현을 해볼게요. 자, 부등식 하고, 자, 먼저 얘부터 하겠습니다.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.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, 두 번째 얘 볼게요. k는 4분의 5보다, 여기죠? 1보다 커야 되죠? 4분의 5보다 작다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자, 이 부분 보면 k는 0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만족하는 공통 부분은 바로 어디냐? 이 부분이 되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이 문제의 정답은 자,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4분의 5보다 작다.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근해 분리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,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.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다, 1보다 작다, 아니면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조건 처음에 이 조건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.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맞는 조건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면 그걸 대입해서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